스타트업 이름 짓기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네이밍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여정에서 정말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단계인 이름 짓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우리 브랜드의 얼굴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객이 우리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 짓기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름은 우리 브랜드를 세상에 알리는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쉽게 각인되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또는 매력적으로 암시할 수 있어야 하죠. 수많은 정보와 브랜드가 넘쳐나는 시대에 기억하기 어렵거나 흔해 빠진 이름으로는 고객의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좋은 이름은 경쟁사들 사이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입소문을 타게 하며 마케팅 활동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기억하기 쉬워야 합니다. 발음이 자연스럽고 철자가 복잡하지 않아야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둘째, 의미가 명확하거나 긍정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 브랜드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짐작이 가거나 좋은 느낌을 받는다면 금상첨화겠죠. 셋째, 독특하고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이름이나 경쟁사와 혼동될 수 있는 이름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고유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확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업 영역에만 너무 국한된 이름보다는 미래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추가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이름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용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름이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도메인 이름과 소셜미디어 계정 이름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문제는 나중에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름을 짓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전략과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의 특징과 목표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사업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묘사형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이나 국민은행처럼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업인지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독창성이 떨어지고 상표권 확보나 사업 확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의 특징이나 가치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암시형 이름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처럼 인터넷으로 영화를 본다는 의미를 암시하거나 쿠팡처럼 빠름을 연상시키는 이름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사업 내용을 연상시키면서도 독창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단어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단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주어 추상형 이름도 있습니다. 구글, 코덱, GARA 같은 이름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이름들은 매우 독창적이고 상표권 확보가 용이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자체만으로는 어떤 사업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브랜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고객이 경험하게 될 가치나 느낌을 표현하는 경험형 이름도 있습니다. 에머잔이 광활한 상품 종류를 암시하거나 스포터파이가 음악을 듣는 경험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감성적이고 기억에 남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업자의 이름을 활용하거나 긴 회사 이름의 약자를 사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타트업의 비전과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은지에 따라 이러한 유형들을 적절히 조합하거나 하나의 방식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짓기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제공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네이밍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거예요. 다음으로는 정의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핵심 키워드들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는 단계입니다. 떠오르는 모든 단어, 조합, 심지어는 다른 언어의 단어들까지 탐색하며 최대한 많은 이름 후보를 만들어 보세요. AI 이름 생성기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 후보 목록에서 앞서 이야기한 좋은 이름의 원칙에 비추어 부적절한 이름들을 걸러내는 압축 과정을 거칩니다. 발음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나 너무 흔한 이름들은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 후보군이 정해지면 반드시 사용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도메인 이름과 소셜미디어 계정 확보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상표권 등록 가능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후보 이름들을
주변 사람이나 잠재 고객들에게 들려주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는지, 쉽게 기억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피드백과 사용 가능성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이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름을 지을 때 피해야 할 몇 가지 함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너무 흔하거나 일반적인 이름은 차별화가 어렵고 기억에 남기 힘듭니다. 너무 길거나 복잡한 이름 역시 발음과 기억에 어려움을 줍니다.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의미나 연상을 주는 이름은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제품에만 너무 국한된 이름은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때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타트업 이름 짓기는 단순히 멋진 단어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고객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래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매우 전략적이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스타트업에 딱 맞는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이름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이밍 전략과 단계별 프로세스가 여러분의 스타트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멋진 이름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네이밍 여정을 응원합니다.